저는 김정순입니다. KJB 방송국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죠. KJB는 지방에서 운영하는 작은 방송국입니다.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네요. 매일 이곳에서 빗자루를 쥐고 걸레질을 하며 바닥을 닦습니다. 저는 무대 주변을 맴돌지만 저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스태프들이 바쁘게 오가는 동안 묵묵히 일을 할 뿐이죠. 오늘은 도전 트로트 오디션 첫 방송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스튜디오는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리허설을 준비하고 제작진과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도착했고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며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이곳은 모두가 긴장과 설렘 속에서 빛나는 공간이었지만 저는 그저 한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나마 무대 가까이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 스피커에서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제 손도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마치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화면에는 참가자들의 리허설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나직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선율. 청소를 하면서도 몸이 반응했습니다. 오래전 익숙했던 감각이 다시금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트로트 알아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 관리자 박명식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가 살짝 놀란 듯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래 잘하시는데요? 뜻밖의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걸레를 다시 쥐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따라 부른 거죠. 어릴 때 좋아했어요. 박명식 씨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할머니, 나중에 기회 되면 오디션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에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래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전 트로트 오디션의 첫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기대돼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스태프들의 대화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문득 대기실 화면에서 참가자들의 무대가 나오자 저는 자연스레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흥얼거리며 대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성범 씨 아직도 안 왔어? 대기실 문이 급하게 열리더니 조연출이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에는 대본과 스케줄표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곧 무대 올라가야 하는데 김성범 씨 번호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대기실 안에 있던 참가자들과 스태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출연자 한 명이 빠지면 전체적인 흐름이 꼬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조연출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대 몇 번째야? 9번째요. 김성범 씨가 마지막 무대고 10분 후면 무대 올라가야 해요. 그럼 어쩔 수 없겠는데. 그냥 참가자 한 명 빼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되긴 한데 방송 처음에 오늘 참가자가 10명이라고 얘기했고 촬영도 다시 해야 하고 편집도 어려워져요. 조연출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대기실 안은 초조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혹시 말인데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박명식 관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여기 할머니 트로트 엄청 잘 부르시는데 급한 거면 한번 기회를 드려보면 어때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못해요. 그 순간 대기실 안에 있던 참가자 몇 명이 피식 웃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트로트야?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지금 청소부한테 노래 시키겠다고? 비웃음 섞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조연출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와 참가자들을 번갈아 보더니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랑 트로트라. 이거 잘하면 대박인데?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노래 좀 하세요? 그 순간 대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냥 하지만 조연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노래를 해야 하나? 그렇게 조용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흥얼거리듯 시작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감정을 담아 멜로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들리던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제 목소리만이 공기 중을 부드럽게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던지던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연출은 저를 지켜보며 어느새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참가자는 손을 모으고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감탄. 와, 대박. 할머니, 저랑 같이 피디님한테 가요. 조연출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이, 무슨 그냥 따라 불러본 거예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조연출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박명식 씨가 씩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할머니 봐요.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응원할게요. 잘하고 오세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출은 이미 제 팔을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얼른 가요.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 짧은 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걸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피디님 앞에 도착했을 때 조연출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피디님, 김성범 씨요. 연락이 안 돼요. 대신 이분이 나가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PD는 모니터를 확인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선저를 확인한 순간 PD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를 갑자기 데려와서는 노래를 한다고? 지금 나한테 그걸 믿으라는 거야? 너 혹시 정신 나갔니? 조연출은 당황하지 않고 확신에 찬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없잖아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PD는 짜증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무대에 올릴 순 없어. 이게 무슨 오디션인지 몰라? 피디님,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서 트로트를 부른다? 이거 잘하면 저희 대박입니다. PD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노래를 하신다고요?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줍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예전에 노래 좀 했습니다. 조연출은 초조한 눈빛으로 PD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PD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무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연출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저는 긴장된 마음에 손을 꼭 모았습니다. PD는 여전히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다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노래 하실 건데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은하수의 별이요. 송은주 씨가 부른 노래인데 혹시 반주가 있을까요? PD는 옆에 있던 스태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급하니까 무대에 올라가세요. 그렇게 말한 뒤 PD는 조연출을 다시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 방송 망하면 너 책임이야. 알아? 조연출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믿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강렬한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 살짝 눈을 가늘게 뜨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청객들, 심사위원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각이 몸을 감쌌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크게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자 순간적으로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KJB 방송국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심사위원들 중 몇몇은 놀란 듯 눈썹을 살짝 올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노래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심사위원석 가장 왼쪽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와, 청소부 할머니요? 고생 많으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예상하지 못한 참가자가 무대에 서 있다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물론 방청객들도 조금씩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에는 어쩌다 서게 되신 겁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트로트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올라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중앙에 앉아있던 한 심사위원이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강민수. 그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이자 이 프로그램의 메인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강민수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누나랑 닮아서 그런가?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다른 심사위원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모니터를 한번 살펴보더니 제가 부를 공명을 보고 다시 한번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노래는 송은주 씨의 은하수의 별을 선택하셨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곡이에요. 그는 한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있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감정이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입니다. 그 말과 함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이크를 다시 놓고 조용히 음악 감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대할게요. 노래 틀어주세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따스한 조명이 무대를 비췄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방송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대에 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무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청소부 할머니라면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 강민수, 그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미묘한 미소를 띠며 지켜보는 동안 그는 유일하게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잘할 것 같은데? 그의 말은 마이크를 통해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통해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선율이 잔잔히 울려 퍼지며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가며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첫 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부른 소리가 제 귀에도 명확히 들릴 만큼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순간, 점점 제 노래에 감정이 젖어들자 객석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심사위원들이 미묘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던 손을 풀고 한 손으로 턱을 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던 방청객들도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할머니가 부르고 있는 게 맞아? 한 심사위원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점점 클라이맥스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온 감정을 쏟아내듯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후렴구가 터지는 순간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연출이 손을 꽉 쥐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PD는 팔짱을 끼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리더니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수많은 가수를 보아온 그였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무대에 감동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객석에서 누군가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강민수, 그의 눈빛은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40년 전 저는 가수였습니다. 그때의 활동명은 송은주. 네, 방금 무대에서 부른 은하수의 별은 제 노래입니다. 그 시절 저는 무대가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의 숨소리를 듣고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올 때의 전율.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가수였습니다. 라디오에도 나오고 가끔 TV 무대에도 섰습니다. 소속사에서도 저를 기대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유독 따라다니던 한 후배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수. 그는 데뷔를 앞둔 신인이었습니다. 눈빛은 반짝였고 말투에는 패기가 넘쳤으며 무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은주 누나라고 불렀고 저를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노래 연습을 시켰고 어떻게 감정을 담아야 하는지, 트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대에서 관객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연습이 끝난 후에도 늘 저를 찾아왔고 저희는 함께 화음을 맞춰보며 서로의 노래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은주 누나, 저는 누나의 노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가 말하는 노래가 바로 은하수의 별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처음으로 받은 곡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노래였습니다. 그는 이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고 했습니다. 무대가 끝나면 민수는 항상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무대 너무 멋졌어요. 언젠가 저도 저런 무대에 설 수 있겠죠? 그럼 민수야, 넌 재능이 있으니까 꼭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데뷔 무대를 앞두고 있던 날이었죠.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요계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신인으로서 무대에 오를 기회조차 귀한 법이었으니까요. 그 무대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을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를 하루 앞두고 민수는 심각한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목에서 소리를 내보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괜찮아요, 누나. 하루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저조차도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도 곧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표는 고민 끝에 민수를 무대에서 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상태로 노래를 부르면 오히려 이미지에 타격만 입어.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낫겠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대표님, 제발요. 이 무대 저한테 너무 소중한 기회예요. 어떻게든 서고 싶어요. 그 아이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 역시 무대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꿈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표를 찾아가 민수의 무대에 제가 함께 서겠다고 제안했죠. 제가 무대에서 민수를 도울게요. 제가 화음을 넣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무대를 마칠 수 있을 거예요. 대표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괜찮겠어? 관객들이 어색해할 수도 있어. 관객들은 가수의 진심을 들어요. 민수가 이 무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민수와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대가 밝아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민수의 얼굴은 잔뜩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네 템포대로 불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소절을 내뱉었습니다. 소리는 불안정했지만 저는 잔잔하게 화음을 넣으며 그의 노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곧 제 리드를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노래가 중반에 다다랐을 때
저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온전히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저도 함께 소리를 맞춰갔습니다. 그 무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우리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무대에 설 수도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가 그 무대를 끝까지 해낸 거야, 민수야.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제 가수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스케줄이 조금씩 줄어들고 소속사에서 제게 주는 관심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고 새로운 곡이 나오면 다시 무대에 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느긋했지만 묘하게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요즘 네 활동이 좀 뜸하지? 네, 요즘 회사에서 잡아주는 일정이 적어서요. 그래. 그게 문제야. 대표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네가 계속 무대에 서길 바래? 그런데 말이야. 네가 이제 좀 더 영리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아. 우리 회사가 재벌 회장님들이랑 친분이 많아.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 가수들이 좋은 무대에도 서고 행사도 잡히는 거고. 그런데 너 그런 자리 한 번도 안 나갔지? 그때서야 대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몇 가수들이 간혹 대형 행사보다 더 특별한 자리에 초대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대표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노래만 부른다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해. 가서 좋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노래 한 곡 부르고 분위기 좋게 만드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 얼굴도 익혀두고 그게 네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겠지?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는 어렵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요즘 힘들지? 그는 마치 다정한 조언을 건네듯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일이 좀 줄었을 뿐이에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데뷔할 때부터 얼마나 아꼈는지 알지? 대표는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조금 뒤로 물렸습니다. 넌 참 예쁘고 착해. 나랑 저녁이나 한번 하자. 좋은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너도 알잖아. 이 바닥에서 누가 널 살려주는 사람인지.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저를 천천히 고립시키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제 스케줄이 점점 줄어들었는지, 왜 대표가 갑자기 저를 불러 이렇게 말을 건네는지. 죄송하지만 저는 사적인 자리에는 어렵겠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억지로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에이, 왜 그래?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너도 이제 좀 더 융통성을 길러야 하지 않겠어? 무대에 계속 서고 싶잖아.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제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제야 대표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가 이렇게 거절하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 텐데. 이제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안 도와주면 넌 이제 끝이야. 방송도, 음반도, 행사도 다 끊길 거야. 너 같은 애, 대체할 가수는 널리고 널렸어. 그의 말이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분위기 맞출 줄도 알아야 해. 그 순간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표를 무시한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은주야, 네가 회사를 위해 많이 노력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정리하는 의미로 재계약을 하려고 해. 서류를 건네받은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향후 5년간 모든 행사 및 음반 수익의 80%는 회사에 귀속된다. 계약 해지 시 아티스트는 위약금 1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게 대체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야. 다른 가수들도 다 이렇게 해. 너도 회사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수익의 80%를 가져가고 위약금이 10억이라니요? 이건 사실상 계약이 아니라 노예 계약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대표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네가 특별한 줄 아니? 다들 다 이렇게 해. 이 바닥에서 버티려면 받아들여야 해. 저는 도저히 이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럼 계약 해지할래? 넌 여기 아니면 어디서도 노래 못할걸? 내가 누군지 알지?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소속사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찾아보려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기획사 대표나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김 대표가 너 막으라고 했다던데. 그 사람 성격 알잖아? 이해해줘. 저는 더 이상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기획사에서 밀어주던 후배들은 하나둘씩 방송에 나오고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동료들은 전국 무대를 누비며 승승장구하는데 저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출연 섭외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 이미 섭외가 확정된 프로그램에서도 갑자기 취소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담당 PD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진행되기로 했던 지방 행사와 콘서트도 이유 없이 취소되었고 라디오 출연 약속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어딜 가도 제 이름은 금기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한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도 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 있던 무대는 조용히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따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노래할 곳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때 저를 응원해주던 팬들은 이미 저를 잊어가고 있었고 동료 가수들은 바쁘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수가 되기 전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제 무대를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기 전 한 사람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나, 안 돼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민수였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가보던 소속사 건물 앞에서 민수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숨이 차오른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손에 쥔 작은 쪽지는 이미 주먹 안에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누나, 이건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저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야, 나 이제 무대에 설 수 없어. 그게 말이 돼요? 누나는 최고예요. 저는 누나 같은 가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제 롤모델이었고
제 목표였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없잖아. 어디서 노래를 부르겠니? 무대가 없는데. 우리가 만들면 돼요. 어떻게든 하면 돼요. 누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은주 누나, 하지만 이 상황을 감당하기엔 민수는 이제 무대에 서기 시작한 신인이었고 저는 제 상황을 민수에게까지 떠넘기기 싫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아프셔. 이제 나한테 중요한 건 노래가 아니라 가족이야. 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제 뒤를 따라오던 후배였습니다. 저를 보면서 꿈을 키웠고 저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무대를 지켜야 해. 꼭 성공해서 누나 행복하게 해줘. TV에서 항상 지켜볼게. 누나, 민수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래를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자마자 저는 병원부터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순이가 왔구나. 어머니는 저를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보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드렛 일을 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도왔고 세탁소에서 손님들의 옷을 개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지셨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저는 이 나이에 다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노래인 은하수의 별이 끝났습니다. 마이크를 가만히 쥔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조용해진 객석을 바라보자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은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지만 관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정적이 길어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강민수. 그는 손을 꽉 쥔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장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제 목소리는 공기 속에 잔잔한 여운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그저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 누나?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기지 않는 듯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나 맞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나, 저 기억하세요? 민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 곁에서 트로트 가수의 꿈을 키우던 그 소년이 이제는 제 앞에서 저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나지막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민수야. 그 한마디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조연출과 PD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무대에 서 계시는 김정순 씨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다스리는 듯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 송은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일부 연령대가 높은 관객들 몇몇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은하수의 별, 그 가수였어. 세상에. 근데 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민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주 누나와 저는 같은 소속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갓 데뷔한 신인이었고 누나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선배 가수였어. 그는 정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는 제게 음악이었고 길이었어요. 정순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로 누나는 음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에 객석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심사위원석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저 트로트로 성공한 후부터 누나를 찾고 싶어서 수소문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실 줄 알았어요. 어딘가에서 분명 음악을 계속하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니? 나를 찾아줬다니. 고맙다, 민수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네가 잘 되는 걸 바라보며 흐뭇하게 지내고 있었어. 민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순간 무대 위의 조명은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PD에게 말했습니다. PD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PD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한 듯 답했습니다. 뭐죠? 민수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신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와 함께 듀엣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순간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PD는 난감한 듯 민수와 정순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순간 조연출이 조용히 PD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그냥 하게 두세요. PD는 기대하는 듯한 객석과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마음껏 불러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한 후 무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객석에서는 기대감 어린 술렁임이 퍼져나갔고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무대 위로 걸어오자 정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 아래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누나, 더 고와지셨네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다시 쥐고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 누나, 그때 기억나죠? 그 순간 정순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 데뷔 무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날. 누나가 도와주셨잖아요. 그녀의 눈앞에 오래전 무대 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안에 떨던 신인 가수 강민수, 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자연스럽게 화음을 넣으며 무대를 이끌었던 자신, 그리고 무대를 끝내고도 한동안 떨고 있던 민수를 다독이며 했던 말까지. 정수는 살짝 눈을 감았다가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있겠어. 내 소중한 후배의 데뷔 날이었는데. 민수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누나, 그날은 누나가 저를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누나를 돕고 싶어요. 누나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불러요. 걔가 옆에 서 있을게요. 그 순간 객석에서는 감탄과 감동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놀란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고 제작진들조차 말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PD는 스텝에게 말했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그 순간 조연출은 주먹을 꽉 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순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같은 무대에 서게 된 두 사람. 이제 그들의 노래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익숙하지만 너무나 오랜만인 선율. 그리고 옆에는 저를 따라다녔던 어린 아이 민수가 함께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심스레 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 소절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 순간 숨죽였던 객석에서 가느다란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제 목소리는 여전히 노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꿈을 향해 부르던 노래였다면 지금은 모든 시간을 품고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지난날의 아픔과 그리움을 담아 전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과거의 저와 대화하듯 노래했습니다. 뜨거웠던 무대의 조명, 눈부시게 반짝이던 관객석, 그리고 민수는 감정을 삼키려는 듯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목소리는 선명해졌습니다. 감격과 벅참이 섞여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노래하려 애썼습니다. 후렴구에 들어서자 저와 민수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40년 전 그가 첫 무대에서 목소리를 잃었을 때 제가 함께 화음을 맞춰줬던 순간, 그리고 지금 저 역시 잊고 있던 무대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허물어진 듯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끝까지 버티고 싶었습니다.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부르며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시간 헤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간적인 침묵. 하지만 이내 한 사람의 박수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객석에서 점차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손을 모아 쳤고 저와 민수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여전히 잘하시네요. 누나는 아직도 제 롤모델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그렇게 무대가 끝이 났지만 한참 동안 환호성과 박수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수와 함께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저는 아직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커튼 뒤로 나오는 순간 조연출이 가장 먼저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이런 전설 같은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다니. 이건 그냥 감동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뿐이지요. 그때 PD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무대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부가 갑자기 무대에 선다는 게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됐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대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노래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입니다. PD는 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순 선생님, 아니, 송은주 선생님, 이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긴요.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히 스타가 되셨네. 제가 뭘 했어요? 할머니 노래 진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뒤돌아보니 박명식 청소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양손에 커피를 들고 헉헉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 방송국 오래 다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야. 할머니가 청소하면서 흥얼거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냥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라는 걸. 박명식 씨는 제 손에 커피를 쥐어주며 씩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가수님이라고 해야 하나? 그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정순이라고 부르세요. 그때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농담이 아니라 누나는 꼭 노래하셔야 해요. 민수는 여전히 손을 꼭 쥔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누나를 도울 힘이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것처럼. 저 예전의 민수 아닙니다. 이제 누나가 떠나는 거 그냥 두고 볼 어린 아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제가 누나를 도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린 시절과 다름없이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다시 노래를 해도 괜찮을까? 민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누나가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저도 함께 할게요. 그 말에 저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다짐하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너가 내 멘토가 되어주겠어?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조연출과 PD 그리고 박명식이 기립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최고. 앞으로 이제 정말 가수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조연출은 감격한 얼굴로 말했고 박명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모두가 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수의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이제 나 다시 노래할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순, 아니 송은주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맞은 제2의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대 기억하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 수줍게 마주본 그 눈빛 속에 은하수의 별처럼 반짝이던 사랑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남아있네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대 목소리 같아 밤하늘 속삭이듯 내게 다가와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약속이 은하수 저 별빛처럼 빛나고 있죠. 우리 다시 만났죠. 저 별빛 아래서 그때 그 노래처럼 우리 함께 불러요. 기억 속 그 멜로디 가슴에 남아서 영원히 함께 할래요. 나의 사랑아. 수많은 시간이 우릴 갈라놔도 운명은 다시 우리를 데려왔죠. 이제는 두 손 꼭 잡고 걸어가요. 은하수 아래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났죠. 저 별빛 아래서 그때 그 노래처럼 우리 함께 불러요. 기억 속 그 멜로디 가슴에 남아서 영원히 함께 할래요. 나의 사랑아. 란 은하수의 별빛 속에 당신과 나 영원히